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52회 대전 창업포럼의 행사를 진행을 맡게 된 미래과학기술지주의 장지영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국인데 코로나19 이후에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체적인 생태계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귀하게 모신 CNT테크의 전화성 대표님과 함께 이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미래과학기술지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제 창업포럼을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잘 모르실까봐 좀 설명을 드리자면 미래과학기술지주는 과학기술정통부 산하에 있는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트, 지스트 이렇게 4개의 과기원들이 연합해서 출자해서 만든 투자회사고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과기원들이 연합해서 출자를 했다라는 것은 과기원들의 우수한 연구 기술들을 활용을 하거나 또는 내부의 구성원들이 창업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고 보육을 해서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2014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현재 7년 차에 지금 열심히 엑셀러팅을 하고 있는 투자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CNT테크에 대해서도 우리 듣고 계시는 분들께 소개를 해주시고 대표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미래과학기술지주에서는 저도 너무 잘 알고 또 같이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투자를 하는 파트너이자 또 되게 굉장히 존경하는 맞습니다. 또 김판권 대표님 선배님이시고요. 또 정장님도 워낙에 잘 알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약간 미래과학기술지주와는 좀 다르게 완전 민간입니다. 완전 민간이어서 2003년에 제가 설립을 했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푸드테크의 원조 이런 형태인 대표번호 주문 또는 홈페이지 주문, 모바일 주문, 카카오 주문하기 등 이런 서비스들을 계속 런칭을 해서 이 플랫폼이 지금도 그 외식 거래량, 주문량이 연에 1조 원이 늘 넘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B2B이고 또 워낙에 착한 서비스라 저희 받는 수수료는 되게 낮아요. 되게 낮아서 실제 저희는 외형은 한 200억 원 정도 수수료 매출이 이 정도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근데 2012년부터 저희가 그 스타트업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2012년이 좀 나름대로 의미 있었던 해인 것이 보통 회사가 이제 당시 그때 CNT테크가 이제 9년 차였었는데 그때 운이 좋게도 한 7년 연속 흑자를 쭉 내면서 회사가 나름대로 현금이 되게 풍부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타트업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90개 정도 이제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그 엑셀러레이터로서 이제 팁스 운영사이자 또 저희는 올해 그 초기 창업 패키지 운영사가 됐어요. 되셨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시드 트랙과 또 프리 A까지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갖춰져서 열심히 요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저희 주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겨난 스타트업들에게 대표적인 어떤 기회라던가 틈새 시장이라던가 이렇게 고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사례들이 실제 있어요. 그 약국에 줄 서는 그 사람들을 보고 야, 저 대기열 관리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우버스킹 이런 회사들은 그 대기열 관리하는 카카오 대기열 관리 소프트웨어를 런칭하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들은 자판기도 만들었어요. 마스크 자판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암울하긴 하지만은 거기서 문제를 또 찾아가지고 그걸 또 해결해주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기회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지 그 기회를 모두가 슬퍼해야 될 시기인데 이거를 막 기회를 찾자라고 이렇게 하는다기보다는 그 슬픔을 좀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이런 암울한 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라던가 어떤 실제로 되게 가볍게 초기에 뭔가 이슈가 굉장히 빠르게 되지만 단기간에 이런 이슈 외에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기에 딥테크 분야에 투자를 좀 하다 보니까 관련되는 관심의 집중이 좀 달라지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 진단이라던가 원격 진료 이런 쪽에 관련해서 좀 많이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스타트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런 틈새 시장들도 있고 하는데 이 관련해서 최근에도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들이 막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생존하기 위한 생존 전략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 네. 네. 저희 두 가지 사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저희 회사,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이디언이라는 회사 있습니다. 원래 코르크 스피커. 빈 병에다가 스피커 올리면 울림통으로 이제 뭐 음량이 커지고 이런 스타트업이었었는데 이 사업 모델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올해 출시할 모델이 디퓨저 제품이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수정을 한 겁니다. 이거 생존을 위한 수정이긴 하죠. 5월 달에 마스크 출시해요. 마스크 출시하는데 실제 앞에서 필터만 바꿔주면 되는 마스크. 그러니까 이게 디퓨저를 원래 5월에 출시해야 되는 회사가 2달 만에 바꿔서 마스크 출시를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가 보면은 우리 맨날 갈아 끼긴 하는데 좀 아깝잖아요. 네. 근데 여긴 두고 앞에만 이렇게 갈아 끼는 형태의 마스크. 네. 그러니까 실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 코로나19와 상관이 없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단기 피보팅을 해낸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이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닥터 칼슨이라는 회사예요. 닥터 칼슨이라는 회사는 사실 이제 웨어러블 공기청정기라 해가지고 몸에 장착하는 형태는 아니긴 합니다. 네. 그냥 이 주변을 그냥 원래 청정시켜줘야 되는 건데 지금 주변만 청정시키면 안 되잖아요.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여기 장착형으로 만든 거예요. 고무로 다 채우고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이디언 같은 경우에는 이 필터 자체가 뭐 헤파 필터 뭐 13 이런 형태로 강력한 필터는 아니에요. 마스크 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진짜 그 헤파 필터 13 정도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그 힘으로 이게 호흡이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외부 공기를 빨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모터를 단 거예요. 모터를 달아가지고 센서가 들숨인 걸 인식하면은 모터가 돌아가요. 네. 숨이 훅 들어오고 날숨이 되면 또 인식돼서 숨이 훅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써봤는데 그냥 숨 쉬는 거 편해요. 모터 때문에. 모터 때문에 편한데. 근데 이제 뭐 단점이 있으면은 그 스타워즈의 혹시 다스베이더 아시나요? 그 소리가 나요. 네. 옆에서 숨 쉬면 깜짝 놀랐는데 그쵸. 뭐 소리 이슈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소리 이슈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다스베이더가 와 걸어다니니까 사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마라톤 시장을 찾은 거예요. 마라톤이 잘 뛰는 게 중요하지. 그쵸. 뭐 소리가 뭐 그렇게 나던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마라톤 시장을 잡고 피보팅을 한 게 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버티는 방법도 있어요. 돈 덜 쓰자. 그냥 버티자. 투자를 뭐 밸류를 낮춰서라도 유치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도 밸류 업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내가 생산하기로 한 제품을 바꿔서 밸류를 애드시키기도 하고 또 시장을 바꿔서 밸류를 애드시키기도 하고 네. 이런 형태의 실제 밸류 업 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무조건 버티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 전에 한번 네. 밸류업을 찾아보고 버텨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기회를 싶어요. 찾아보고 네네. 틈새를 찾아보자. 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실은 저희 포트폴리오들에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새롭게 투자를 검토하는 회사들에게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존버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사실 시장 상황이 뭔가 새로운 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생존, 네.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캐시버닝을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투자에 관련된 이슈로 봤을 때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서 밸류 가지고 악유하지 말고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좀 암울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네. 그렇죠.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중되고 있는 산업 분야에는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일단 비대면 서비스는 다 발전할 거라고 봐요. 네. 그 줌 주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날라가잖아요. 엄청나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비대면 서비스, 회의를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원래 옛날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약국 배달, 약 배달 이게 지금 원격 진료를 일부 지금 허용해주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약을 배달하는 것들도 일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제가 회사를 하나 만났는데 100건 배달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처방전 받으면은 네. OCR로 바로 인식해가지고 약국에 들어가면은 왜냐면 코로나 환자가 약국에서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 지금 저는 의료 쪽 또 원격이나 비대면 의료 관련된 여러 규제에 맡겼던 서비스는 지금 집중하면은 MVP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MVP에서 결과 나오면은 네. 서비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쪽을 요즘에 거의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에서 규제 때문에 막혀 있었던 의료 관련된 서비스인데 이번에 풀린 영역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 좀 추천을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마스크 제조 혁신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뭐 다스베이더 소리야 뭐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웨어러블 공기청정기형 IoT 융합형 차세대 마스크 이건 시장 열린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이 마스크가 저는 차세대 유저 인터페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차야 되고 이 마스크에서 뭐 터치를 해서 뭐 이벤트를 실행시키던 네. 아니면 뭐 마스크에서 뭔가 통신을 달아가지고 여러 가지 뭐 상황을 관제를 하던 여기도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 이런 마스크 혁신, 마스크를 IoT 기반의 혁신 이런 분야들은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이거는 대표님께서 뭔가 예상하시는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분야인 거고 네네. 또 우리 대표님의 개인적인 선호 분야는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보통은 저희 같은 이제 투자 심사역의 경우에도 본인이 네. 좋아하는 선호 분야를 주로 보게 되고 투자를 조금 더 애착을 갖고 네. 보게 되는데 대표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신지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이제 제 투자 제가 좋아하는 투자 분야를 정리한 노트가 있어요. 제가 투자 카테고리별로 실제 제가 딜 소싱하는 업체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여긴 투자 못했는데 여기는 투자할 수 있네 이런 것들 제가 다 노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사실 노트 한 것들을 좀 정리해서 또 칼럼도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제 투자 노트예요. 투자 노트로 2년 동안 투자 노트를 이번에 책으로 냈어요. 네. 스타트업 가이드 7인데 네. 엄청난 노하우가 네. 집약되어 있는.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냥 제가 투자하는 좋아하는 분야가 책 목차예요. 그래서 1번이 AI. 네. 그다음에 제가 좀 글로벌 향 되게 좋아해서 두 번째 이제 글로벌 향. 세 번째가 저는 사실 뭐 혹자들 오토 끝났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전 오토를 기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또 이 비대면 서비스가 중요한 상태에서 오토는 더 뜰 거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네. 뭐 동대문 이런 데 오토 지금 막 뜨고 있잖아요. 네. 유학시장도 뜨고 있고 지금 오토 또 네 번째가 저는 뒤에 테크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냥 뭐 여기도 보면 뭐 슬립 테크도 있고요. 또 뭐 사스형 모델도 있고 이런 그 테크 시리즈들도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큐레이션 이커머스로 갔는데 미디어 기반, 인공지능 기반 이런 진화형 이커머스의 선두 주자들은 밸류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네. 다섯 번째가 이제 이커머스 분야고 여섯 번째는 우리 대전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딥테크 분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가 오랫동안 한 푸드테크 분야 한 7개가 이제 제 카테고리예요. 네. 그 카테고리별로 투자하려고 공부하고 메모한 것들을 엮어서 낸 책이 이거긴 하거든요. 네. 사실 근데 이 책 낼 때 이거 책 낼까 말까도 고민했었어요. 근데 뭐 일단 그 전에 칼럼을 많이 쓴 데다가 그리고 그냥 투자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게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낸 책인데 이따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참조하실 수 있도록 제목이 지금 책에 들어서 좀 보여주시면 제목이 스타트업 가이드 네. 7입니다. 스타트업 가이드 7이고요. 뒤에 세븐은 왜 붙은 건가요? 목차가 7개. 네. 그래서 스타트업 가이드 7이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이 책은 매주 쓴 거예요. 한 번에 쓴 책이 아니라 매주 메모해 놓은 것들을 엮어가지고 낸 책이어서 네. 그림 한 장 없고요. 노트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림 한 장 없고 되게 내용은 많은데 그냥 스타트업 창업할 때나 또는 심사역 분들도 그냥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님의 오랜 네.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책인 것 같아서 네.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이제 공감하는 부분들이 앞서도 설명드렸었지만 실제로 딥테크를 좀 주로 보고 있는 심사역의 입장으로서는 바이오 분야의 어떤 면역이나 분자 진단, 키트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있지만 말씀하신 그 의료 쪽의 규제를 지금 타파해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점점 더 우호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격 진료와 규제를 좀 이렇게 낮게 빠르게 좀 헤쳐나갈 수 있는 아이템들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원격 진단 툴, 그리고 실제로 비대면으로 뭔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사람들끼리 접촉을 하거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생겨나는 통신 속도와 관련한 이슈들, 5G 네트워크 관련된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열심히 좀 이렇게 서칭을 하고 좀 그 상황의 변화를 계속 트래킹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코로나19로 사실 상황이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하고 그렇죠. 있는 트렌드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회사도 일부 좀 뭐 유연 근무를 한다던가 근무 형태의 변화가 좀 있는데 CNT테크 안에서는 근무 환경의 변화가 좀 생기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투자 쪽 같은 경우에는 겸임 포함해서 한 40명이고요. 전체 총원이 저희가 204명이에요. 네. 현재 지금 50% 계속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스타트업들 계속 IR을 해야 되잖아요. 네. IR은 저희 줌 쓰거든요. 네. 줌으로 IR 미팅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부장이 뵙기 전에 7개 회사 만났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네. 근데 되게 줌이 되게 편한 게 뭐 이 사람이 부산에 있건 제주도에 있건 그냥 굉장히 쉽게 만날 수 있고 또 뭐 파일 공유하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연해요. 그쵸. 유연해서 저는 처음에는 줌을 할 때 약간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이게 사람 딱 보면 그 느낌 있잖아요. 네. 이 사람 잘할 그쵸. 사람 그 느낌이 네. 오는데 이 화면에 잘 안 오는 네, 거예요. 안 맞아요. 오는데 그래가지고 이 화면으로서 느낌을 알 만한 질문 리스트를 좀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질문 몇 개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좀 약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적응이 된 건데 좀 이런 형태의 근무가 좀 근무하기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대표이사로서 그 기존에 이제 한 200명이 넘는 직원들을 핸들링할 때 재택근무를 결정을 하실 때 부담감 같은 건 없으셨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니까 저도 보면은 그 이전에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집에서 코딩을 하다가 그거를 끊고 회사 나가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집에서 막 오후 3시까지 개발한 거 마치고 회사 나가고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그 경험 때문에여서 그런지 그렇게 재택근무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마음의 부담을 얻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산성이 이렇게 저희가 줄지가 않더라고요. 집에서 일한다고 해서 이렇게 줄지가 않아서 저는 현재 지금 또 기조가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건데 저희 회사 그냥 지속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빼박 캔트. 네, 정말 괜찮아요. 지금 집에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근무 일지를 좀 타이트하게 써야 돼요.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포괄적으로 써가지고 이분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었었는데 지금 다 나옵니다. 얘가 일을 많이 했구나. 전쟤 안 했었구나. 일지만 보시고 또 확인이 가능해요. 왜냐면 이게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타트업들 만날 때 줌으로 만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도 심사역으로서 봤을 때 아이템을 특히나 초기의 경우에는 아이템이 피봇되는 경우도 많고 사실은 뭐 이렇게 추가되고 빠지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아이템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그 대표이사의 역량, 열정, 수용성 또는 이제 뭔가 순발력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단순히 한번 IR 한다고 해서 보여지는 능력이 아니다 보니까 좀 밥도 먹어야 되고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좀 뭔가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는 상황도 맞닥뜨려 봐야 되고 약간 이렇게 되는데 뭐 이게 이제 줌으로서 사실은 단순하게 좀 이렇게 바로 확인이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다수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쌓이게 되는 어떤 노하우나 네. 사람을 이렇게 간파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 좀 생기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네. 그러니까 줌도 보면은 그냥 갑자기 의외의 질문들을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리고 이를테면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모 교수님의 연구실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개발 계획을 되게 좀 길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보고 이제 옆에 있었으면 못할 질문이에요. 교수님 이게 대학에서 R&D와 다르고 스타트업은 MVP를 일단 빨리 던져야 되고 이게 그냥 실제 이거를 투자나 어떤 정부 자금을 받아서 이거를 그냥 R&D 수행하고 보고서로 끝낼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시는 거 아시죠? 네. 이런 얘기는 옆에 있잖아요. 못해요. 네, 네. 아니 이 사람이 불편하죠. 못하는데 네, 교수님이고 특히나. 주민이니까 얘기를 딱 하면은 그런 약간 좀 이렇게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인데도 줌은 약간 서로가 서로를 약간 인공지능이 비슷하게 보는 느낌이에요. 저분도 인공지능, 나도 인공지능.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줌을 할 때는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해요. 이렇게 얼굴 볼 때는 오늘 친해졌으니까 다음번에 좀 더 깊이 여쭤볼게요. 두 번째 만났잖아요. 근데 줌은 바로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날카로운 것들을 하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양해를 구해요. 이게 줌이고 실제 처음부터 저 약간 좀 깊은 질문들 들었는데 괜찮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억셉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날선 질문들을 그 산업 업계에 맞게 약점 위주로 쑥쑥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줌이어서 좀 익스큐즈가 됩니다. 오히려 감정을 좀 배제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둘 다 서로 기기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인공지능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줌이 좀 약간 저한테는 좀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끝나고 저희가 따로 이제 톡을 보내죠. 네. 혹시라도 이렇게 네. 했으면 줌이어서 네. 그랬다고. 죄송하다, 예, 감사하다 예, 이렇게.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시다면? 네. 사실 지금 예비 창업자인 것 자체가 되게 불안한 시기이긴 할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 뭐 대기업들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보통 이런 혼란의 시기에 사업의 기회는 더 많고 네. 혼란의 시기가 뒤집어지면서 사실 비주류가 주류가 되기도 하고 사실 그런 시기인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예비 창업자들은 오히려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보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사실은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 뭔가 창업을 하고 싶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거나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뭔가 세상에 알리고 싶고 이런 열정은 있는데 네. 사실 스타트업에 관련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지 못해서 네. 열정만 앞서고 의욕만 앞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의 경우에는 사실 문제를 가장 좀 깔끔하게 명확하게 정의를 하는 것 이것을 좀 이제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량화한 형태로 숫자로 네. 표현해내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개선을 했을 때 어느 정도를 개선을 하고 싶은지 숫자로 제시를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여기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세요. 네. 그러니까 그 창업자가 갖춰야 될 여러 능력이 있지만은 문제 정의 능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숫자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은 그만큼 그쪽의 경험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네. 경험치가 낮으면은 숫자가 뭐가 아무것도 모를 텐데 경험치가 적어도 높아서 숫자로 정의할 정도의 문제 정의가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저도 약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정의를 해오는데 당신의 경험치가 정말 충분히 경험치의 경쟁 우위를 가지고 나보다 더 이렇게 잘 아는 분야에서 적어도 투자자보다는 더 많이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문제 정의 능력을 늘 얘기하죠. 네. 네. 네, CNT테크에 보니까 선투자 후보육이라는 프로그램이 네.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아니 원래 이제 그 전까지 저희가 그 전이라면 2012년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는 선보유 투자였었어요. 네. 그래서 보유기업이 저희 그때 한번 카운트를 하니까 400개 넘더라고요. 그래서 400개 넘는 보유기업 중에 상장한 데도 실제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중에 보면은 뭐 이렇게 막 3천억 넘는 데도 있고 막 꽤 있는데 중요한 건 투자를 안 투자를 했어요. 못했어. 그러니까 투자를 이제 보유하고 이제 우리 투자해야지 했더니 갑자기 다른 데서 받겠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기회를 잃다가 제가 그래도 이거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으니까 이게 또 목적이 처음에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쌓여가지고 더 이상 못 참겠다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바꿨어요. 투자를 하고 보육을 하자. 바꿔서 그게 2019년 8월 1일부터 저희가 선투자 후보육으로 바꾸고 또 그때 제가 저희 회사 업무를 전문 경영인한테 이제 다 인계를 했어요. 투자 빼고. 그래서 이제 온전히 투자만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탑다운 투자. 네. 더 잘 아시겠지만 보통 투자를 결정하고 밸류에이션 협상이 끝나면은 텀십 보내고 실사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또 팁스는 팁스 준비해야 되고 조합은 조합 콜해야 네. 되고 일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제가 의사결정 한 다음에 그냥 던지는 겁니다. 심사위원들한테. 그럼 의사결정의 과정도 굉장히 빠르신 되게 거죠? 짧죠. 네. 그래서 던지는 형태로 하고 그러니까 오토매틱 딜 디스트리뷰션 비어있는 심사위원들한테 네. 던지는 걸 이렇게 던져주니까 되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34개를 투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34개를 약 4개월 동안에 투자를 한 거니까 엄청 네. 빨리 한 거죠. 엄청 빨리 한 거고. 근데 그 속도가 지금도 가속이 붙어 있어요. 계속 네, 돌아가고 붙어 있어서 있고. 올해 상반기 저희가 30개 투자할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작년 8월 1일부터 올해 뭐 6월 30일 정도 정산하게 되면은 그 기간에 한 60개를 투자를 하신 속도가 거네요. 되게 빨라진 건데 저는 근데 주변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렇게 투자를 빨리 하는데 잘 본 거야? 뭐 막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희도 돈이 얼마나 귀한 돈들이 막 할 리가 네, 없죠. 막 할 리가 없고 탑다운이어서 빠른 거고 굉장히 몰입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7개 이게 줌으로 미팅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계속 통화해요. 네. 저 줌 미팅하고 나서 다시 영상 보거든요. 이러다가 이거는 좀 뻥 같은데? 그러면 전화 또 해요. 전화해가지고 진짜 맞냐고. 네. 그런 식으로 제가 검증을 하면서 저 스스로 자신이 있을 때 내가 내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넣어도 될 때 제가 던져요. 와, 멋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던지고 근데 심사기 한 번 더 검증하고 네. 실사하다 또 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빨라진 것 같고 저는 이게 우리가 VC가 아니잖아요. 네. 뭐 30억 내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몇천만 원 또는 뭐 많아야 뭐 한 2, 3억 내는 건데 그때 많은 시간을 VC처럼 할애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 엑셀러레이터는 결국은 이 탑다운 방식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네. 계속 저희도 그냥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의사결정. 네네. 그리고 조금 이렇게 타이트한 보유. 그렇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해서 작년에 2019년도 투자 실적 2위라는 업적을 이루셨던 거군요. 34개를 하니까 네. 2위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봐도 네. 이게 기존의 투자 스키마가 아예 다른 거잖아요. 그쵸. 달라서 지금 사실 VC하고 A씨하고 보면은 투자 건수로 보면 막 섞여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A씨들 투자 건수가 훅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VC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보면은 VC인데도 불구하고 막 A씨보다 투자 많이 하는 데들이 꽤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분위기 자체를 좀 정리하는데 저희도 좀 약간 생태계를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나누고 네. 검증된 데를 VC들은 좀 더 쉽게 투자하고 A씨는 좀 쉽게 올리고 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드는데 어느 정도 좀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엑셀러레이터로서 우리나라 전체 어떤 생태계에 좀 예. 영향을 미치고 싶으신 의지도 좀 있으시고. 그렇게 하면 약간 좀 약간 건방져 보일 수 있고 네. 그냥 제 역할. 네. 저희 방식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까지 한 지금 7, 8개월 한 것으로 보면은 이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하나의 좀 사례를 만들어 보고 싶은 네.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나 우리나라에서 창업하기에 좀 더 좋은 조건 또는 강점 이런 건 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팁스라는 제도가 저는 사실 스타트업 생태계에 굉장히 큰 경쟁력 같아요. 네. 제가 해외 나가서 팁스 얘기하잖아요. 깜짝 놀라요. 네. 진짜냐고. 그게 론이지 그랜트일 리가 있냐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그랜트로 그냥 줘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이게 스타트업 생태에서 큰 역할을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티오를 너무 조금 줘요. 그러니까 저희도 작년에 34개 투자했고, 올해 팁스 10개 올린다 치더라도 34개 중에 이렇게 저희가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못 받은 24개는 그렇죠. 너무 네, 어려운 네,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CNT테크 투자 받았는데 팁스 TO를 못 받았어. 그렇죠. 밀렸어.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서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많은 감정적인 소모를 해요. 팁스 TO 못 준 기업들한테 아, 진짜 미안하다. 아.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하고 막 그 감정 막 네. 그래서 그게 소모를 또 하는데. 이제 1년 이내로 또 줄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팁스 기간이 예, 어플라이 예. 할 수 있는 기간이 네. 거기다가 운영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이게 어쩔 수 네. 없는 상황이기는 하는데 네, 네. 지금 그렇게 막 속도전으로 되게 많은 스타트업을 빠르게 의사결정해서 이렇게 섭외를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네. 팁스 TO가 조금 너무 아쉬운 아쉬워요. 부분이시기는 그냥 하겠네요. 뭐 팁스 어디 꾸꾸라도 싶어요. 네. 네. 꺼서라도 하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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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네. 저희가 2020년도 투자 전망 그리고 네. 이제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를 좀 잘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네. 네. 핵 꿀팁을 하나 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투자 시장은 커진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실제 A씨나 V씨나 사실 A씨는 아직은 아닌데 V씨 같은 경우는 주력 펀드가 모태펀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모태펀드가 사실 전년도에 1조에서 지금 4조로 늘었어요. 네. 4조로 늘었고 실제 이 모태펀드를 유치한 VC들 투자는 해야 되니까 지금 더 늘은 거예요. 그리고 이 A씨 같은 경우에도 게트조합 쪽에 모태펀드가 또 늘고 일부 있잖아요. 들어왔죠. 늘고 있고 저희도 사실은 이제 신청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투자를 그만큼 또 많이 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지금 투자는 기회긴 합니다. 기회긴 하고 지금 요즘 같은 시기일수록 움츠려 들지 말고 좀 더 과감하게,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는 분야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비대면 서비스, 그러니까 그 중에 의료 쪽 이런 쪽은 과감하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요. 아까 제가 잠깐 약국 말씀드렸잖아요. 그 창업자 저는 되게 좋아해요. 저는 네. 좋아하고 존중하는데 저 말고 다른 분들한테 우리 이런 사업할 약국 배달할 거야 하면은 다 비웃었어요. 그렇죠. 막 혼내는 분들이 네, 있어요. 네, 네. 너 지금 뭐 사업한다는 놈이 그것도 뭐. 근데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로 약국 못 가는데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비대면 이런 특히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회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VC 쪽에 모태 자금이 4배가 풀렸다는 거는 시리즈 A, B도 사실 기회예요. 그래서 네. 오히려 약간 역발상으로 과감하게 도전하면 저는 또 괜찮으라 봅니다. 네. 저도 이제 심사역으로서 뭔가 이렇게 마지막 의견을 드리자면 사실 본질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국이 물론 어렵고 되게 정신없지만 투자자를 대응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이런 본질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뭐 앞서도 저희가 사전 미팅 때 대표님께 말씀드렸지만 사실 투자라는 것을 정의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정의 말씀드리자면 세상의 진지한 문제를 독보적인 솔루션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에 대한 논리적인 너무 멋있는 지지 얘기예요. 저거 네, 카톡 좀 라고 보내주세요. 생각을 좋은 것 하거든요.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내린 정의이기 때문에 네. 본질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약간 멘탈 가꾸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CNT테크의 정하성 대표님 그리고 미래과학기술지주의 장지영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모두 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투자자도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AB라고 하는 소셜벤처 오한종 대표입니다. 저희는 저개발국의 지속가능한 수인성 질병 예방을 위한 라디스라는 자외선 살균기로 현재 사업 진행 중이고요. 제품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개발국에는 이제 수인성 질병이 만연해 있고 대부분의 저개발국 주민들이 이런 페트병을 주워서 물통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부분에 나서서는 전 세계 어딜 가나 규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품을 저희 라디스를 이제 페트병에 껴주고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UVC 파장의 자외선 램프를 작동시켜서 이제
물속에 있는 미생물을 사멸시켜 갖고 이제 수익성 질병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 TAB의 각오는 그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수익 창출에만 집중을 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꼭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진짜 이 사회에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제 제품의 의도된 목적이 이제 수익성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저개발국의 수익성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에 한해서 UV 소독기인 살균기인 라디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